그 이제 재배하는 과정들이고, 이제 태양열 소독하는 거는 뭐 다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저게 이제 녹균, 잘록병, 몇 개월 때 잘록병이 문제가 돼가 잘록병 방지하고 고사리 파리 방지하고 잡초 방지하기 위해서 저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작하는 지역에서는 녹균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덮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덮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다 덮는 걸 더 권장을 해요. 전체를 다 덮어야 여기에 고래에 있는 병원균들이 위로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뭐 퇴비 넣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넣는 건 다 넣고, 비료 넣고 다 넣고 나서 파종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해놓으시면, 덮어 놓으면 돼요. 기계로 파종하기도 하고, 손으로 파종하기도 하고, 또 뭐 트레이판에 파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몇 키우고, 이제 집 쓰는 거에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뿌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뿌리 쪽입니다. 뿌리만 잘 키워놓으니까 양파가 잘 크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도 다 초점이 뿌리에 맞게. 이 칩을 썰어놓는 것도 뿌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봐보니까 이런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 제가 강조를 했는데, 물하고 이제 비료 과잉이라고 했는데,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안 먹고는 좀 오래 살더라고요. 안 먹고도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뭐 20일, 30일 이렇게만 견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 뭐 아무것도 안 먹고도, 그런 분들은 어쨌든 뭐 소금이나 이렇게 물은 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또 며칠은 또 버티네요. 이 물 안 먹고도 한 뭐 며칠 또 사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구출되기도 하고 하던데. 그런데 단 한 몇 분 만에 갚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몇 분 만에 갚버려요. 죽어. 뭐 안 하면 죽나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거. 숨을 안 쉬면 죽어. 양파도 뿌리가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숨을 쉬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가장 큰 게 물이라는 거. 물이 잠겨버리면, 우리가 물속에 잠겨버리면 숨 못 쉬게 죽는 것처럼, 양파도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물에 잠겨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잎이면 마르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섭해라는 그게. 그래서 저도 아주 옛날 때부터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이런 책자 같은 경우 봐보면, 초봄, 이제 겨울만 나면 보면 뭐 배수 관리, 뭐 보리밭 배수 관리 잘해야 된다, 사건 이런 얘기는. 그 배수 관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보리나 밀, 호밀 같은 경우에도 이 고랑을 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하고, 이게 물이 막 질퍽하게 있는 보리하고 보면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회복되는 게 누렇게 떠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습해 차이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이제 벼를 안 심는 때, 타작물 할 때도 수단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막 입이 우리 키만 커버리잖아요. 유기물이 벼보다 한 5배나 더 많아요. 그걸 그것도 썰어 넣거든요. 그 틈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칩을 넣는 것하고 칩을 안 넣는 거 했을 때, 땅 속에, 양파 뿌리는 거의 우리가 심는 게 3에서 한 5cm 깊이에 심어요. 그리고 그 5cm 밑에서부터 거의 한 30cm까지의 사이에 뿌리가 한 80뿌리 이상 있다고 해요. 더 이제 내려가는, 땅이 좋으면 더 밑에까지, 1m까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안 좋은 애들은 거의 그 30cm 선에서 그냥 멈추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높이에서 그 칩이 들어갔을 때, 칩이 들어갔을 때고 안 들어갔을 때고 그 사이에 틈이 어느 게 더 크겠나요? 칩이 하는 역할이 이제 저기에는 10%의 모래가 있어요. 그 왕겨도 마찬가지, 볏짚도 그렇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유기물이라고 보여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걸 흡수를 해요. 자기 몸에. 그러고 그 외에 공간이 생기니까 건조도 좀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근데 감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들어가서 섭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습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을 유지하는 힘이. 그 유기물을 넣으라고 하는 게 좋은 퇴비를 많이 넣어. 양파나 마늘 할 때는 좋은 퇴비가 아주 중요해요. 넣으라고 하는 게 그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퇴비의 역할이라는 게 공기를 많이 통하게, 안에 그 뿌리가 숨을 충분히 쉴 수 있게 토양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료를 조금만 줘도 그걸 잡아두는 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력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물을 줬을 때도 물을 잡아두는 힘이 세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을 덜 타게 되는 거예요. 그 퇴비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의 길이를 한 5cm 미만으로 좀 하고, 그러고 로타리를 제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참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똑같은 기기를 써도 또 못하시는 분. 이 처음에 골 팔 때 한 30cm 정도 깊이로 파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기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똑같은 기계를 쓰는 분인데도 이 보면 이렇게 뭔가 엉성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업하는 분의 차이예요. 저렇게 해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집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집이 막 겉으로 드러나고 막 힘을 대면 막 이 흙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신고 이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은 농사 짓는 분들의 전문이에요. 그거는 터득을 해야 돼. 부분. 노지에서 하는 거는 흙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 이제 트레이 이제 구멍 이렇게 트레이 우리 모판에다가 할 때는 거기다 모판에 할 때는 그걸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거기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하려면 운반하기도 힘들고 작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흙을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죠.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원인, 뭐 때문에 그런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파종할 때 문제가 생겼던 건지 아니면 좀 키우다가 문제가 생겼던 건지 후기에 가서 그랬던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요. 아예 뭐 파종 씨앗부터 안 올라와 버린다는 거는 그 시기에 이제 파종할 때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초기에 이제 관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좀 잘 올라오긴 잘 올라왔는데 중간에 뭐가 아마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지 하면 그 중간 단계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처음 올라올 때 문제가 있는 건 파종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물 줄 때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판에서, 이 모판에서, 이게 트레이판, 이게 보통 이 트레이라는 게 찍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 트레이, 쟁반처럼. 그걸 트레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할 때는 거의 이제 손으로 심는 묘 같은 경우에 한 20일 정도까지는 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 지나면 거의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다음부터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요. 상토 온도 건조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노지에 할 때는 그냥 맨바닥에서 그 묘를 키울 때는 거의 처음 파종하고 나서 물 한 번 주면 물 줄 일이 거의 없어요. 한 보름 이상 비가 안 오면 한 번이나 두 번, 2달 동안 묘 키우는 한 55일 동안 물을 줘야 될 상황은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9월달, 10월달 날씨 봤을 때. 근데 물을 자주 준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한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제 그게 뭐냐면 습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뭐 50mm, 100mm 오면 이렇게 고랑에 물이 고여 있다는 거는 그 고랑에 물 고인 것만큼 똑같이 안에도 물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 꽉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 3일 지나면 고랑에 있는 물들은 다 말라요.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빼니까 빠져나가고 안에 들어가도 약간 좀 수분기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양파 묘가 자라고 있는 그 두둑 안에는 이게 땅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비가 좀 오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 이제 다시 비료도 좀 주고 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물은 꽉 들어차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묘 키우는데 봐보면 이렇게 앞이나 뒤쪽이나 좀 들려 있는 곳은 푸릇푸릇하고 좀 밑에 좀 낮은 쪽은 누렇게 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트레이 묘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좀 더 하면서 이 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집이나 퇴비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게
그 뿌리를 많이 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 주고 뭐 영양제 주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 3월 달에 뿌리가 한창 많이 나오고 뻗어 나가는데 그 시기에 비료도 주는 것도 그 시기에 주라고 하는 것도 그 뿌리에 맞춰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울 나면 뭐 여도 뭐 양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마늘은 그렇게 뭐가 심어진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마늘이고 뭐 심게 있는지 아닌지 비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 양파예요. 그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봄에도 저 제초제를 해도 괜찮아요? 제초제 쓰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비닐이 있으니까 비닐 위에 뭐 다니는데 뭐 효과가. 심어져 있는 구멍 부분이라도. 구멍 부분에는 이제 그 발화 억제제 종류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효과보다는 풀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조금 힘들고 얼마 안 되는 거는 그냥 손으로 뽑아요. 봄에 난 풀이요. 네. 가을에 난 풀은 다 네. 1차 제초로 거의 다 안 났는데 봄에 난 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제초 어렵더라고요. 그게 4월 달쯤 되면 4월 달 되면 양파가 확 크잖아요. 그거 풀도 나왔던 싹을 틔우던 애들은 자라기 시작해 확 자라버려요. 그 풀이 있는 상태에 그들은 특히 독새풀이라고 있는데 걔들이 같이 자라는 상태에 놔둬버리면 그 풀이 더 확 자라가 비닐을 날려버리고 양파는 그 사이에 낑겨가 크지를 못하게 돼버려요. 그 같이 크는데 이제 그 시기에 유기농 하는 경우에 친환경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으면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한 4월 한 10일 임실 같은 경우에도 뭐 늦어도 4월 한 15일 전에는 흙을 덮어야 돼요. 흙을 덮으면 풀연도 있어도 그걸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하게 되면 그걸 흙 덮는 걸 지금 한다든지 3월 달에만 한다든지 해버리면 그 보온 효과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양파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발화억제 제초제에도 약해는 없어요? 그 농도대로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 씨앗이 발화되는 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커 있는 걸 억제하는 게. 그 농도가 높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잎에 영양을 좀 주기도 줘요. 근데 고울이나 이런 것들은 영양을 좀 줘요. 양파 심을 때도 고울 제초를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양파 묘를 심어 놓으면 그게 농도를 좀 지켜주면 되는데 농도가 좀 짙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약해를 좀 입어요. 중간중간에 허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스톰프나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거기 막듣기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쯤 돼서 비닐을 완전히 걷어낸 상태에서 비료하고 제초제를 한 번 더 뿌리고 다시 덮어서 빼내요. 근데 작업하기가 좀, 그렇게 하면 작업하기 좀 힘들고.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지금 우리는 별로 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 시기에 이제 이 뿌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때는 2월 지금 중순, 3월 초인데 이 양파 별로 크는 게 이게 눈에 거의 안 띄잖아요. 안 띄지만 이 시기에 뿌리가 한창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두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그 창녕 지역에도 그래 너무 오랫동안 양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량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수확량을 충분히 내시는 분들 보면 제일 처음 하는 게 겨울 나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두둑을 그 고랑을 파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기가 쉬워요. 이제 관리기로 하게 되면 흙이 덮여버리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데 그걸 완전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 쟁기가 달리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꺾으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자리에 흙이 모이도록. 그렇게 그걸 한 2월 지금 이맘때나 3월 초까지는 한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고 싶으면 3월 중순쯤에도 한 번 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4월 달쯤 되면 양파가 확 자라는 시기인데 그게 너무 늦게 해버리면 이게 양파가 그 한창 나오는 시기에는 약해요. 그 시기에 그 흙을 확 쳐올려 버리면 잎이 다쳐요. 그 잎이 다치면 그만큼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 4월 넘어서 4월 달에서 4월 한 중순 사이에 흙을 이제 덮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풀도 억제하고 그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둑의 높이가 항상 30cm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 할 때부터 관리기로 하시는 분들은 고를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에서도. 그 뿌리 때문에. 고추 농사 몇 건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두둑을 높여요. 그 뿌리를 생각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양파도 뿌리를 생각해서 두둑을 높여주면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두둑의 폭이 넓은 것하고 좁은 것하고 봤을 때 넓어질수록 두둑의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꼬다마,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다마들이 많이 나와요. 두둑의 폭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꼬다마가 별로 안 나와요. 물론 그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기계 다루는 거에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양파 묘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파 묘상에서도 진짜 묘를 키우기 힘들다 싶으면 이 두둑 폭을 좁히면 돼요. 최소한 1m 이내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 2m씩 1m 30일에 넘어가 버리면 관리하기 엄청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물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두둑이 좁으면 쉽게 물이 빠져나가요. 그 비료 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2망 정도 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양파 농사 지을 때 기준량으로 잡는 게 요소비료로 계산하면 요소비료가 세포예요. 요소비료 세포를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밑비료로 한 포대 넣고 up비료로 그 한 포대씩 2번 주라 그래요. 2월 여기도 2월 한 중하순쯤 해주고 3월 중하순쯤 해주고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3번만 추비 2번 밑비료 1번 이렇게 주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인산질 비료는 초기에 거의 이제 밑비료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20% 정도 들어가 있으면 7.7kg인데 한 2포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가리질 비료는 염화가리나 항산가리인데 그게 40 밑비료로 40% 들어가고 up비료로 30%씩 넣는 건데 보통 이제 up비료 넣는 게 한 반포대 10kg 정도 쳐요. 10kg 좀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서 추비로 줄 때 요소비료 한 포, 염화가리나 항산가리 반포를 2번 주라 그래요. 아니면 NK비료 있으면 NK비료가 18-0-11에 있으면 그걸 300펜 기준으로 2포 정도 주면 그 기준량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요소비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양파는 요소보다는 가리질을 더 흡수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요소비료로 봤을 때 양파를 2망을 생산해 보니까 이 양파가 300펜 기준으로 봤을 때 300펜에다가 이제 한 마시기 반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포를 뿌리는데 그 양파 2망을 내는 양파 밭에서 요소비료를 얼마나 흡수했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질소 그 분석해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거의 2포를 흡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2포 정도만 흡수해도 2망을 내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 300평. 300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비료를 하면 보통 일반 이제 21-1에 되는 것 같은 경우에다 2포 정도를 계산해요. 그 2포에다가 NK비료 2포씩 2번 정도 내면 양파를 2망 내는데 비료가 부족해서 못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줘도 걔가 흡수 못하게끔 토양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뿌리가 지금 상태가 안 맞아서 수확량을 못 내는 것이. 옛날에는 창녕 지역도 지금 양파 농사가 안 되는 게 한 마지기에 5포, 7포씩 복합비료를 초기에 벼농사만 짓고 생땅인 땅에서는 비료를 좀 많이 주면 줄수록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개분이 비료기가 많아서 가능하면 퇴비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퇴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비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비료기가 없는 벼농사만 해가지고 생땅으로 돼 있는 화학비료만 벼농사 짓던 이런 땅에서 할 때는 그런 걸 주면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그게 축적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 수확량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기준량을 좀 지키라고 하는 거고 또 처음 생땅 같은 경우에는 인산질 비료 효과가 상당히 좀 커요. 그 옛날부터 이제 벼농사만 했던 땅에서는 인산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제가 다 여기 농사 짓는 분들마다 땅이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터에 가서 토양 검정을 해보면 그걸 이제 언제 하냐면 벼농사 끝날 때쯤 돼서 한다든지 그 들어가기 전에
타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물기 없는 상태에서 해도 돼요. 몇 군데 떠가지고 갖다 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돼만 보내줘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료 양을 결정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요소비료 한 포,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반 포 정도 해가지고 2번만 주면 양파 2망 내는데 비료가 부족해서 2망 못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그 기준 양으로 해서 양파를 키운 거예요. 이때 되고 이쯤 되면 이제 5월 한 20일 아까 그 양파를 아까 그 큰 양파 그거인데 이 정도 시기였는데 거의 이제 꺾어지려고 넘어지는 시기인데 이때쯤 되면 양파가 바닥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한 망 반 이상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땅이 보이고 막 비닐이 보이고 하면 이제 수확량을 못 내는 거예요. 그만큼 잎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 잎 못 키운 거는 본질적으로는 뿌리를 못 키운 거고 뿌리 못 키운 거는 토양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넘어지면서 수확량이 막 늘어나요. 그러다가 6월 한 10일쯤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익어가는 시기예요. 보면 수확하는 시기를 이게 넘어진 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 서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잎들이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이 아들은 구가 어느 정도 크고 있다는 거예요. 구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 잎이 이렇게 서 있는 거는.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 잡냐면 저 마지막에 나온 잎들이 이렇게 밑에서 봐보면 간간히 몇 개씩 보일 때.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잎이 한 30%나 절반 정도가 말라요. 그 시기가 한 요 시기쯤 돼요. 그 시기쯤에 수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잎을 자를 때는 이 밑에다 바짝 자르면 안 되고 꺾어져 있는 데서 한 4cm나 5cm 위에 잘라야 돼요. 그래 잘라도 이렇게 수확해놓고 하면 다 말라요. 그게 잎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이 정도 건조되면 여기도 거의 부들부들해요. 수분기가 거의 없어요. 저 위에 이 꺾어져 있는 부위에 수분기가 있고 좀 미끈미끈거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저장하는 데서. 거기에 이제 수분기가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곰팡이나 세균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뽑아놓고 한 10일간 말려야 해요. 건조하는 거는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농협에서 안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건조가 됐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조금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 좀 건조를 하는 게 맞고요. 그걸 만져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수분기가 있다 없다는 게.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미끈미끈거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돼. 꺾어져 있는 부위가. 네. 이런 장영식은 이렇게 그냥 잘라서 바로 수확해요.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장하는 데인데 문제는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껍질은 외부에 곰팡이가 침투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안 좋은 비생물 스트레스라는데 생물이나 비생물 스트레스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좋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기는 양파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그게 사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2차 대사산물에 가면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걸 끓여 먹으면 몸에 좋죠. 좋은데 이제 약을 좀 잡으시다든지 이러면 좀 그것 때문에 또 조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달여 먹는 건 좋아요. 네, 네 뭐든지 껍질은 좋은 겁니다. 그걸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걸 뽑아보면 이게 보통 이게 폭이 한 1.5m, 1.6m쯤 되는데 한 2걸음에 하나 있으면 팽당 한 방이에요. 이 하나가 서 있으면 한 걸음에 좀 큰 걸음으로 한 걸음에 하나씩 서 있어야 이게 2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또 저장하고 하는 거는 좀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묘가 이제 상토에서 키웠던 건데 뿌리가 나오고 이제 위에 잎이 나오는 거고 뿌리 두세 개 나오고 뿌리 길이도 훨씬 더 길어요. 위에보다. 이 밑뿌리 부분이. 한 30일, 40일 지나면 뿌리가 왕창 나와요. 그러면 잎이 확 자라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잘 자라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이게 양파 묘가 되게 어린 상태고 9월 달에는 온도가 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양파 묘가 잘 못 자라요. 온도가 높은 조건이라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양파 잘 안 자라요. 묘가.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옆에 묘하고 자기 묘하고 차이 난다고 계속 물을 준다든지 비료를 줘버리면 더 못 자라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라주는데 이게 남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잘 못 큰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다른 걸 막 주고 이러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버려 둬도 잘 자라요. 이게 가장 큰 섭해 피해만 없게 관리를 해주면. 그러니까 섭해 피해라는 게 뿌리가 안 상하게만 해주면, 뿌리만 정상적으로 크게 해주면 10월 달 넘어가면 온도가 거의 양파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지금 뭐 2번씩 막 노지에서 키우는 면대도 막 잎을 막 잘라요. 잎을 자르는 게 좋냐 안 자르는 게 좋냐. 안 자르고 심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웃자르게 키워놓고 나서 이걸 잘라야 되냐면은 잘라야죠. 근데 웃자르게 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런 침수 피해가 제일 크죠. 침수 피해가 쓸려가서 다시 이제 파종하는 경우가 있고. 태양열 소독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해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 가지 풀도 문제가 되고 트레이판에 키워놔도 사이에 막 풀이 올라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돼. 막 들고 올라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제수를 안 쳐도 이거만 덮어놔도 풀이 거의 없어요. 잘록병이나.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병을 다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밀폐가 돼야 돼요. 저기 온도를 높여서 흙을 삶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cm, 20cm, 한 10cm 정도까지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10cm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는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5cm 정도까지는 다시 이렇게 위에 땅을 좀 골라도 괜찮지만 이걸 다시 로타를 씌우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조금 뭐 다져졌다든지 하면 이 렉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수평 잡아주는 건 괜찮은데 로타리는 치지 말라 그러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 트레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 뭐 관리하는 방법이 비슷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얘도 분사호스를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만 거의 묘 키우는 과정에서 노지면은 물을 줄 일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두 번 줄 거면. 파종하고 나서는 충분히 줘야 돼요. 어쨌든 그게 물이 충분히 섬에서야 싹이 트니까. 근데 그 뒤로는 물 줄 일이 가능한 물을 안 줄여야 돼요. 그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묘 키울 때나 봄밭에서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밖에 뭐 보니까 막 이게 건조하고 하니까 물이 없겠다 싶은데 실제 양파가 심겨져 있는 부위는 다를 수가 있어요. 토양에 따라서. 그래서 묘상이나 봄밭에서나 이게 수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는 이 양파 묘가 자라는 곳에 얘는 톱밥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파가지고 밑에 모종석 같은 걸 해가지고 한 5cm나 10cm 밑에 흙을 봐봐야 돼요. 그 밑에 흙을 이렇게 모종석으로 파서 이제 이 손으로 이제 만져봤을 때, 이게 잡아봤을 때, 이 촉촉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잡았다 놨을 때 금이 조금 가야 돼요. 그게 작물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파자마자 막 끈적끈적하게 물이 막 스며 나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막 잡으면 막 끈적끈적하게 돼. 이런 거는 뿌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았다가 좀 수분기가 없이 촉촉한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잡았다 놨을 때 좀 금이 가면서 부스러지면 수분이 좀 적은 상태예요. 그게 모래 땅일수록 좀 심해질 수가 있죠. 가뭄을 잘 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물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둑은 이 트레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두 개를 놨는데 그래도 고랑 엄청 깊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래도 묘 키우는데 진짜 뭐 묘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이 두둑폭을 자꾸 좁히면 돼요. 좁혀버리면 묘 키우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 트레를 놓는 것도 일본 애들은 길이로 2개씩 나요. 그러니까 그 폭이 한 90cm가 채 안 되죠.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 유기농 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하우스에서 잘록병이 확 퍼져가지고 이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소독을 안 하면은 이게 잘록병이 밑이 짓물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애들. 그리고 양파 묘에서 초기에 파종하고 나서 한 9월 말까지 넘어지는 애들은 잘록병 때문에 그렇고 10월 달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록병이 안 와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고 묘 가능도 굵어지면은 그 균이 있어도 그걸 넘어뜨릴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거의 10월 달 넘어가서 넘어지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고사리 파리피예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알에서 나오는 게 아주 조그맣대요. 그래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크려면 한창 먹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푹푹 넘어지는 걸 그게 보여야 이제 그게 보이니까 늦게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넘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겠다고 싶을 때는 고사리 파리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넘어지는 거는 잘록병이 대부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과습하면 많이 생겨요. 이게 뒤에 약을 쳐서 이제 잘록병 약을 쳐서 지금 한 2가지인가 약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약을 치게 되더라도 이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 판 밑에다 치고 노시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뿌렸을 때는 그 위에다 쳐도 뭐 관계없어요. 종자량은 보통 한 깡통이 100g이거든요. 한옵이라고 하는데 한옵하고는 좀 달라요. 한옵은 90g이고 지금 팔고 있는 건 100g인데 지금 나오는 종자들이 발화율이 90% 훨씬 다 넘어요. 그래서 그 한 깡통 가지고 만약에 노시에서 손으로 뿌린다고 했을 때는 한 9평 정도를 계산해요. 9평이라는 거는 이 놀골하고 이 두둑하고 다 하면 한 1.6m, 160cm쯤 돼요. 위에가 한 1m쯤 되고 이 고랑이 한 50에서 60cm쯤 돼요. 그러니까 1m 60쯤 되니까 그걸 사람이 큰 걸음으로 2번 걸으면 그게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16걸음이나 18걸음 걸으면 그게 8평, 9평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깡통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식 때문에 이렇게 세균병들이 많아요. 이어도 기계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계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분이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는 과습한 조건에서 넓게 하다 보니까 세균병이 많이 와요. 여기도 봐보면 여기가 같은 포장인데 한쪽은 하나는 길이로 세로로 놓고 하나는 가로로 놓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은 거 폭이 좁아요. 근데 이게 가로로만 2개 놓으면 이게 1m 20이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저 폭이 60cm가 넘거든요. 그 길이 방향이 넓은 쪽이. 그러니까 이래 되면 1m 조금 더 되는데 얘는 1m 뭐 한 30 정도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폭이 넓어지면 병이 많이 와 버려요. 섭외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키우셔야 되는데 이거 기계묘인데 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양파묘를 키우는 것 같지가 않고 공장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농사 짓는 분들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두둑도 충분히 높게 하고 이 길이로 3개 놓든지 아니면 옆으로 놓고 길이로 놓든지. 이게 이제 고사리 팔이고 이거는 많이 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보일 정도 되면 상당히 커 있는 상태죠. 근데 처음엔 아주 작은 애들이에요. 그 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와가 꼬물꼬물대면서 파고 먹는 거예요. 그 저게 이렇게 피해를 받아버리면 죽어버리니까 표시가 되는데 이 옆에 주위에도 약간만 상처가 나가지고 뿌리 밑에 부분이 심을 때 되면 약간 노란색을 띠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심어놔도 썩어 죽어요.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봄밭에서 여기서는 시작됐던 게 퇴비나 아니면 주변에 퇴비장이 있다든지 하는 데서 날라왔을 수가 있어요. 오고 그게 이제 봄밭에 심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퇴비에 알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파리가 서식할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11월 달 날씨가 따뜻하든지 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 가열에 이 밑부분을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썩으면 그 썩으면서 황 성분의 냄새가 나요. 양파는 황이 많아서 그 냄새를 맡고 그 1km에 떨어져 있는 그 파리도 날라와서 그 주변에 또 알을 막 까버린대요. 그게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위험해. 간혹 보면 뭐 4월, 봄에는 거의 보기 힘든데 간혹 이제 4월 달에 막 양파가 4월 달에 양파 크는데 막 파고 몇 개씩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는 힘듭니다. 이제 퇴비하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환경하고도 그 초기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 이런 것도 다 습해 때문에. 이게 보면 조금 푸른색 띄는 거하고 누르색 띄는 거하고 흙 자체가 달라요. 비료기가 좀 많아서 그런 거. 그 기계화 부분은 제가 저 책을 몇 권 가져온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육묘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가실 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기계로 쓰는데도 엄청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깔끔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나와 있고, 심는 기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고, 잎 자른 그 잎 자르는 것도 이게 세균에 감염되는 거는 뭐냐, 잎이 짓물러져요. 물크덩하게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병은 이렇게 포자나 뭐 이게 뭘 떼요. 이 솜털 같은 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짓물러지듯이 나타나는 거는 다 세균병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잎을 자주 자르다 보면 이 이제 기계 같은 데서 여기에 이제 다른 데 감염됐던 게 또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능하면 쓰고 나면 소독을 좀 하시라고 그러죠. 그러고 묘 키울 때 잎을 자르게 되면 그런 항생제거든요. 이렇게 그 세균을 죽이는 거는. 그걸 좀 방제를, 그걸로 나와 있는 약재들이 있으니까 방제를 하라고 그래요. 뭐 수학기계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고. 이 묘 키우는 과정들입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비가림, 벤치, 이 기계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벤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상토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묘를 키우는 건데, 여기는 이 기계묘, 똑같은 기계묘거든요. 이 길이로 2개씩 나눴어요. 이 두둑도 되게 높잖아요. 이러면 묘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세균병은 짓물러진다는 거예요. 검은 비닐하고 투명 비닐 사이에는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 수확량에서 한 30% 차이가 나고, 풀이 문제가 되면 아니면 친환경 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검은 비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투명 비닐 보면 풀이 다 올라와 버리니까. 검은 비닐 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풀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덜 올라오죠. 구멍으로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심고 똑같이 수확하면 한 30% 차이 나는데, 묘를 좀 더 큰 묘를 심다든지 좀 일찍 심고,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심고, 수확하는 시기도 좀 늦추고, 한 일주일 정도 늦추고, 또 겨울에 뭐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더 해준다든지 하면 거의 90% 이상 올라가요.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이제 풀이 문제가 돼서 이제 하는데 흰 비닐이나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검은 비닐 가지고 재배해버리면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요. 수확량에서. 그 양파 크는 걸 봐보면 뿌리가 많은 애들은 위도 커요. 뿌리가 없는 적은 애들은 위도 적어요. 그게 잎에 따라서 뿌리가 가는 게 아니고 뿌리에 따라서 잎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관심해요. 항상 그 잎만 보고 이게 뭐 약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가는데, 그게 항상 뿌리 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뿌리를 다치지 않게,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게. 그게 고랑 관리하는 거고, 물 주는 거에 대해서도, 물은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막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양파를 심어요. 그 물을 줘요. 그 겨울을 놔요. 겨울에는 하는데 보면 거의 3월, 4월 한 중순까지는 수분이 부족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겨울에는 해가 별로 안 길어요. 온도가 낮아요. 양파가 안 커요. 그럼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수분이 많은 상태나 좀 적당한 상태로 유지가 돼줘요. 근데 4월달 넘어가서 온도가 막 25도 올라가고 양파가 막 그 한창 크게 되면 흡수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수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물을 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보통 4월 하순에서 5월 한 중순 정도 사이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가능하면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한두 번 정도 그 비가 안 오면 거의 뭐 4월 한 20일부터 5월 한 20일까지 비가 전혀 뭐 안 와버리면 비 올 계획도 없고 이러면 이제 물을 한번 주긴 한두 번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두둑이 충분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줘야 돼요. 왜 물이 스며드는 순간 걔들은 옆으로도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뿌리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깊은 상태, 깊게 한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아침 일찍 하든 뭐 저녁에 하든 하고 바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물을 주지 말고 이 즙을 썰어 넣는다든지 좋은 퇴비를 써서 수분을 그 보습력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 언제든지 이게 물을 준다는 거 뿌리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은 그 미국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마찬가지고 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원인은 스프링클러도 한 원인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게 비가 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곰팡이병이나 이런 것들은 수분이 없으면 감염이 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분을 계속 유지를 해줘버리면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유지를 해줘버리면 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돌려도 그것도 4월 한 중하순쯤에서 5월 중순 정도 사이에 한두 번 줄 때는 충분히 줘버리고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 기계 막 스위치만 돌리면 물 줄 수 있으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줘버리면 병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월달에 양파 크지도 않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이 새로운 뿌리들이 나가지를 못하게 더 막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수확할 때 다 돼가는 양파를 이렇게 해가요. 소 잡기 전에 물 주가지고 사수 잡는 거와 비슷한 시기예요. 그 저장에 치명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비가 한창 4월 달에 비가 오고 온도가 확 높아져 버리면 끝이 마르는, 이 끝이 마른다는 건 뿌리 쪽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해에서 벌써 나타난다는 거는. 이것도 다 섭해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 섭해받아서.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입마름병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양파 두망시 낼 수 있는 팁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저 잎을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수확할 때까지도 잎이 깨끗해지면서 말라 들어가는 걸 수확해야 돼요. 중간에 뭐 5월 달에 한창 구가 커지는 시기에 잎이 가버리면 잎이 뭔가 막 병기가 있다든지 막 말라버린다든지 하면 그다음부터는 수확량이 낼 수가 없는 거 내고 싶어도.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양분을 밑으로 구로 줘가지고 구가 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섭해받았다든지 염류장의 비료 과잉이라든지 아니면 녹균병이라든지. 잎에서 나타나는 녹균병 아니면 뿌리에서 영양이. 녹균병이나 잎마름병은 녹균병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항상 따라서 와요. 그러니까 녹균병만 방제되면 잎마름병이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녹균병 문제 때문에 잎마름병이 거의 다 생겨요. 그래서 잎이 망가지는 거 외에는 뿌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두둑 이렇게 한 30cm 가까이 높이 놓든지 아니면 열심히 고랑을 파야 되는. 이게 좀 늦은, 좀 얕아요, 이것도. 이 비교해보면 구도 차이도 나고 밑에 뿌리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장해도 구도 작으면 저장도 잘 안 돼요. 그 수분에 대한 거 우리가 조사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뿌리가 1m까지 간다는 거고. 그 비료 아까 이거는 한 망 반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요소 비료 한 30kg 정도 흡수를 한 망 반 나오는데 한 30kg 흡수하고 두 망 정도 내는데 한
한 두 포대, 요소비료 두 포 정도만 흡수해도 한 포대는 뭐 흘러서 나가고 뭐 어디 다 빠져나갔다 치고 다른 뭐 풀이나 다른 게 먹었다 생각하고 그 중에 두 포만 먹어도 두망 내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이게 양파 자라는 과정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리발피에는 늦게 심어서 수분이 많으면 많이 뽑혀 올라와요. 수분이 좀 적은 상태에서는 조금 늦게 심어도 서리발피에는 덜하고 좀 늦게 심더라도 토양을 충분히 로타리를 충분히 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심는 것하고 그냥 막 땅이 지른 상태에서 막 해가지고 심는 거하고 차이는 다 아실 거예요. 훨씬 더 피해가 크죠. 그게 땅을 제대로 이제 갈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벼농사만 했던 땅들은 거의 산성 땅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벼농사만 했던 땅에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하면 한 3년은 지나야 정상적으로 큰다고 얘기해요. 그게 산성 땅이다 보니까 비료기가 있어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야 퇴비를 충분히 몇 년 동안 넣어줘야 퇴비를 넣으면 그 중화가 돼줘요. 저야 이제 수확량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석회질 비료가 있기 때문에 뭐 폐화석이나 소석회나 이런 게 생석회도 좋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벼농사만 했던 땅에서는 석회 넣는 것하고 인산질 비료 넣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뭐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석회를 넣으면 돼요. 자주 넣을 필요는 없고 초기에는 그걸 좀 한 3년 정도 넣어줘야 토양 중화가 돼줘요. 이런 것도 하우스에 이제 비료기가 많아서 이게 뿌리가 못 내려서 이것도 마찬가지. 분구하고 추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녹균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춘부병인데 춘부병이 이렇게 짓물러지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잎이 막 물크당하게 돼가지고 거의 죽었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못 자란 애들은 다 저 병에 걸렸다고. 후기에 가도 이렇게 잘 크지는 못해요. 오랫동안 재배했던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거는 방지할 수 있는 게 항생제나 이런 것 제가 동제나 항생제 가지고 방지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 양파에서 녹균병만 방지하면 크게, 특히 논재배에서는, 밭재배에서는 토양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어려운데, 논에서 재배할 때는 녹균병만 방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하면서 여름 동안에 이제 담수가 되면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 토양에 발생하는 병들은 거의 다 방제가 돼줘요. 한여름에 뭐 물 만져보면 40도 이상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제 균들이 많이 사멸을 하죠. 그 담수 소독이라고 하는데. 근데 녹균병은 그렇게 해도 거의 다 살아있어요, 애들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2월 지금쯤에도 이게 꼬그라져 있는 애들 좀 누르기를 띠면서 꼬부라져 있어요. 이게 3월 초고, 뭔가 이게 또 중간에 끝에는 조금 푸른기 뜨는데 중간에 이렇게 누르게 띄면서 꼬부라져요. 그래서 무안이나 저쪽에 가면 다 저게 그 염소뿔병, 쭈꾸미병, 속이 꼬부라진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참 지금 시기나 3월 초까지 저걸 발견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잘 관찰하면 달라요, 옆에 애들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빨리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배를 한 몇 년 안 해서 3, 4년 정도에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게 한 4, 5년 이렇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1년째는 아주 깨끗해. 아무 병이 없어요. 양파나 뭐 마늘, 양파나 파 이런 그 작물을 재배 안 했던 땅에서는. 근데 한 2년째쯤 되면 조금 낌새가 보여요. 3년째부터 좀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보면 이제 그대로 방지 안 하고 놔뒀으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은 절대 그 밭에서 2년 이상 그 양파를 하지 말라고 해요.
2년 했으면 한 3, 4년은 양파가 그 밭에 양파 심을 밭에는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유황이나 뭐 이런 거 친환경 자재를 가지고 방제를 가능해요. 그런데 매년 동안 농사를 계속 그 지으면서 방제한다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 썰어버려요. 그러니까 관행 재배에서도 계속 저 벽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약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지역일수록 자주 치죠. 비 오기 전마다 매번 치니까 많이 칠 때는 뭐 10번까지 치기도 하고 위에다가. 그래 하는데 지금 오래 재배 안 했던 곳은 이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병기도 없는 데다가 막 약을 막 일찍부터 칠 필요는 없어요. 자주 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증상이 이제 뒤에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꼬부라지게 잿빛 곰팡이라고 막 재색 막 띄거든요. 이 보면. 근데 재색을 띈다고 잿빛 곰팡이 녹균병이. 이게 이제 입마른 병과 같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누렇게 떠요. 이래 되면 이제 수확량이 이제. 그래 보면 이렇게 되는 데는 보면 반드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에서 시작됐던 애들이죠. 야들에서 시작됐던 애들이 놔두면 약을 치면 억제가 되는데 또 뭐 비가 온다든지 온도가 높아질 뻔한다든지 하면 그게 증상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뽑아내고 치료제를 초기에 치료제로 방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치료제 가장 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리도밀이에요. 리도밀에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동이 들어있는 그런 약재를 치면 효과적이라고 이제 그 연구했던 내용 그 보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초기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3월 달 내로 한 2번 정도 방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병기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럼 할 필요는 없어요. 해주고 이제 병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월 달, 5월 달에는 뭐 2-3번 정도 비 오기 전에 이제 보호제, 예방제, 그 다이센이나 뭐 이런 종류를 치라고 그렇게. 이 낌새를 언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밭은 병이 항상 많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후기에 보면 희끗희끗한 게 있어요. 이게 다 녹균병이에요. 야들이 있다는 거는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뭐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잎 자체가. 마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르끼리 하면서 구름무늬 비슷하게 막 떼요. 다 녹균병이에요. 저게 결국에 내년에 또 다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첫 해 일에 나올 때는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제 녹균병이 발생하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수확을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안 커버리니까. 이런 게 이제 녹균병에 이제 잎마른병이 검은 이런 것들 잎마른병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돌리고 한 데는 초반부터 막 밭에서 이렇게 녹균병이 와. 이런 거는 수확을 전혀 못해요. 완전 하나도 못하는 양파밭이다. 초기부터 막 스프링클러 돌리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병이 더 퍼져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 대시 분뇨를 몇 톤씩 뿌려가지고 재배했는데 다 녹균병 때문에 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얘는 이렇게 그래 초기에 이렇게 뽑아내니까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양파 농사 재배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도 병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관찰할 볼 필요는 있고요. 해가지고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그게 보이면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3월 달쯤에 치료제를 한 번 정도는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리도밀 종류로 해가지고. 조금 병기가 있다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 번 정도 방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해서 더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또 뭐 질문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또 지체되고 해서 다음에 뭐 저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